미래문화의 산실,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 성현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인 종로에서 우리 부총장님이 되셨는데 소감을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 뭐 특별한 소감이라는 건 없고요. 이제 종로는 제가 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는지를 다 알고 있어서 하여튼 그 고향이니만큼 그 고향에서 구청장이 됐다는 거에 대한 그 어떤 그런 좀 그 각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종로구만의 차별화된 교육 사업 모델을 구축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미래 교육 청년 일자리 플랫폼 국제 서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 국제서당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미래 사회로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점차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재택근무도 더 어떻게 보면 활성화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바뀌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펼쳐져 갈지 모르는데, 그 아이들이 그러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는 부분에 대한 성찰이 어떤 인문학적, 철학적 토대로 이게 만들어지면 본인들의 삶이 굉장히 그 편안하고 행복하고 각자가 다른 본인들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 만큼 아이들한테 좀 그런 인문학 교육을 이제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인문학 교육을 국제 서당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제 우리 서당 교육의 시스템, 그러니까 뭐 천자문이나 뭐 이런 책을 도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용도 물론 도입이 되지만 서당은 1:1 강습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끝난 게 확인이 돼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교육 시스템을 이제 그 도입을 해서 국제서당에서 아이들을 좀 수준에 맞는 인문학을 가르침으로써 자기들이 잘 사는 삶이 무엇이고 그것의 성찰을 기초로 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스스로 아이들이 자기의 그 자아 성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교육을 좀 시키는데 이걸 영어로 시키자. 그래서 일석영어도 하고 그 자기의 그 어떤 인문학 교육도 하지 않은 게 이제 국제서당의 그 핵심이고요. 이 부분들을 이제 크게 벌리는 것보다는 뭐 지방에서도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하니까 방학 때 뭐 센터는 있어야겠지만 조금씩 해서 아이들이 접근하고 싶게, 여기 모델이 성립이 되면 온라인 같이 돌아가게,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게 그게 이제 국제서당의 모델이고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 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세대만 해도 훌륭하고 좋은 지식을 얻으려면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 안으로 들어가면 그 어떤 지식도 다 접근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시스템이 바뀔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인데, 그 기본은 인문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문학 교육을 아이들 수준별로 하는데, 그냥 아직도 대입에 관계가 있고 아이들이 바쁘니까 수능에도 도움이 되고 대학 입시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들이 자기 철학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국제서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 종로구는 문화의 중심 도시로 전국의 미술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미술인들이 즐겨 찾는 장소를 계속 유지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된다고 보시는지? 저희는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우러지게 만들어내고, 더 지금도 어우러져 있는데 보다 더 시대에 맞게 어우러지게 만들어내고 이것을 융합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사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민간에서 콘텐츠를 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조금 아까 제가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시대가 변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미술품을 전시하고 문화예술을 즐기는 것도 시대가 좀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데는 자체가 그 시대가 어떤 환경에서 전시를 하고 싶으냐, 작가들이 그게 좀 바뀌고 있다. 근데 그 바뀌는 작가들이 선호하는 그런 전시하는 공간이 이게 지금 선호하는 쪽으로 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새로 만들다기보다는 정비할 건 조금 정비하고 이것을 어떻게 잘 코디네이트하는 것, 민간이 하는 걸 지원하느냐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 문화 관광 벨트를 조성하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그 문화관광벨트는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면 종로가 통째로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미술 공연 같은 부분은, 전시장 같은 부분은 뭐 그 우리 작가들이 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 평창동 쪽에서는 지금 뭐 신지작가 발굴하는 것부터 하는 게 어우러져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걷는 관광과 그 연계시켜서 충분히 뭐 큰 박물관이든 작은 갤러리든 이 공간을 걸어서 다녀서 좀 즐길 수 있고, 그 옆에 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거를 이제 문화관광벨트에서 같이 관광을 접목시키니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좀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극장을 지금 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 1,500석에서 2,000석 되는. 이게 1,500석에서 2,000석이 돼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장기 공연의 뮤지컬 세트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그게 한 3개 내지 이제 재개발할 때 좀 상의를 해야겠죠, 저희가. 근데 지금 뭐 3개 내지 4개가 확보가 되면, 저희가 이제 지금 동숭동 대학로에 150개 정도의 중소극장이 있습니다. 저런 데가 없습니다. 산업이니까 대기업, 중소기업이 이제 생태계를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그런 극장들을 한 3개 정도 갖춰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뮤지컬 시장이 널려 있고, 우리는 들어오는 관광객도 있고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걸 잘 좀 대학로랑 그 극장들이랑 엮어서 주면, 뭐 극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외국으로 나갈 그럴 그 고급 그 아주 그 장기 공연이 가능한 뮤지컬 기획해보고, 문화관광벨트를 형성함으로써 물론 이 파인아트 쪽도 물론이고, 그러면 아시아의 엔터테인먼트 문화관광 도시가 어디야? 그러면 아까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가 나오듯이 서울의 종로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좀 그 추진을 하고 나가는 게 문화관광벨트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탑골공원을 시민들께 돌려드린다고 하셨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탑골공원은 그 고종 황제가 한양에 처음으로 만든 그 서구식 공원이죠. 그 과정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물포는 이제 항구니까 외국 사람들이 썼던 데라 제일 처음 공원이 생겼고, 그러고는 이제 탑골공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탑골공원이 우리가 한양에 만든 처음의 시민공원이자, 거기서 김이 만세 독립운동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독립선언문의 내용이 들여다보면 그 내용에 이것이 독립을 외치면서 그 민주공화국 선포를 거기서 그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에 보면 김이독립운동의 그걸 받아서 인적이 설립되고 민주주의 국가가 일종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왕정을 그만두고 공화정을 하겠다는 선언을 한 대한민국의 그 장소가 탑골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시민들이 좀 즐기고 그 민족의 어를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는 이런 사업이 이제 그 관에서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제가 이제 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관이하는 것은 시대에 저희는 서포트하는 거지 주체가 돼서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랑 좀 상의를 드려서 이제 범민족 성역과 추진위원회가 지금 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3월 1일 날 예정대로라면 탑골공원에서 출범식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러고 나면 그분들의 이제 범민족 추진위원회의 이제 뜻을 받들어서 그 탑골공원 안도 좀 높일 수 있으면 넓히고, 거기 우리 독립열사들의 기념관, 아카이브식으로 좀 만들어서, 장소가 협소하니까 이렇게 누르면 좀 멋있게 만들어서 홀로그램처럼 쫙 나오셔서 내가 누군데 뭐 이런 거 좀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지금 저희가 녹지축이 그 세운사가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하나 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대문 개발하는데도 녹지축이 15,000명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공원이 좀 들어와주고, 그다음 민족의 어를 느낄 수 있고, 광화문 광장으로 연결된다면, 그러면 정말 시민들이 이렇게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탑골공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태감친 곳인데, 조금 이게 우리 후손들이 어를 느끼기에는 조정의 어를 느끼면서 즐기는 게 동시에 돼야 되는 공원인데, 그러기엔 지금 조금 달라져 있다. 그래서 이제 민간추진위원회가 어떤 구상을 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도 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좀 의논을 해서 거기를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시민공원으로 바꿔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창신동을 코엑스와 같은 규모로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좀. 그 창신동은 이제 창신동 남쪽에 그 동대문 시장부터 실반 도매상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한 블락이 한 33,000평 정도 됩니다. 그게 강남 코엑스랑 비슷합니다. 크기가. 여기 지금 크게는 6개 개발구역, 10개, 많게는 10몇 개로 지금 나눠져 있을 겁니다.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요것을 하나로 묶어서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나로 묶어서 하는 그 개발 계획의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따로따로 개발하는 것보다 재산상의 이익이 갑니다로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쉽진 않은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그게 어쨌든 설득에 성공하면 거기가 15,000평 정도의 녹지가 가능합니다. 이제 어차피 동대문이 있으니까 이렇게 앞에는 녹지를 만들고 앞에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뒤에서 이제 건물에서 매칭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그걸 묶어 나가는 건데 지하도 한 4층까지 팔 계획이고요. 그렇게 코엑스처럼 그게 한 블락으로 한 단지가 완성이 되면 지하 1층이 청계천 수변입니다. 지하 한 3층까지 내려가면 밑으로 연결이 돼서 저 DDP부터 청계천을 다 지하로 파서 지하도시를 만들 생각입니다. 중구까지 다. 그리고 이쪽에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게 제대로 추진이 되면 공항터미널 유치할 수 있고요. 그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공항터미널 여기 하나 들어와 버리면. 그리고 거기 아쿠아리움 들어올 수 있고요. 코엑스처럼. 코엑스는 하여튼 8, 90년대 그때 기술로 한 거 아닙니까? 저희는 지금 저희가 이제 종로모동 구현한다는 게 그 고도현대화를 얘기했는데 가장 좋은 걸 쓰겠다 그러는데 드론이 날아다니고 이거를 다 가정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들어가는 고기를 이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어떤 서울의 완전히 랜드마크이자 거기가 이제 새로운 강북의 코엑스 같은 중심지로 들어올 텐데 거기에 들어오면 그 주변도 다 영향을 받아서 이제 바뀌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창신 미래도시의 그 밑그림입니다. 예. 종로구는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왔는데요. 정 청장님께서는 올해 종로구 프로젝트 종로 모던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종로 모던이라는 건 조금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좌표를 설정한 겁니다. 우린 저길 보고 간다. 그래서 종로 모던을 이제 제가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세계의 본이 되는 우리식 고도 현대화의 구현이라고 했습니다. 본이 된다는 건 패러다임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중세 때 평평하던 게 지구가 동그랗다고 바뀌면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그것이 패러다임의 이동입니다. 세계의 패러다임을 니네가 어떻게 되냐? 그건 뒷얘기고 우리는 종로가 어느 때보다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식 고도현대화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럼 고도현대화가 뭐냐? 그럼 고도현대화는 지식이든 그게 문화든 아니면 그림 그리는 그 문화의 지식도 인문학은 문화니까요. 어떤 분야든 이게 기술이든 지식이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놈 중에 제일 좋은 놈을 쓰는 겁니다. 조금 아까 나온 이론이 제일 좋으면 그걸 써야 되고 1000년 전에 나온 이론이 제일 좋으면 그 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집중해서 고도현대화로 가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은 설명이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고 길기 때문에 방송 인터뷰에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거는 저희 역사 흐름을 따라 들어오면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 근대화 현대화를 우리 조상님들이 시도를 하는 게 2번이 좌절이 됐거든요. 한 번은 언제 좌절이 됐냐면 우리 민주공화국 3.1운동을 해서 공화국 선포를 했는데 일제에서 좌절되거든요. 그다음 2번째는 언제 기회냐면 해방이거든요. 해방 때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그럴 이제 새로운 제도가 거기 나왔었던 게 이제 없어집니다. 실패했던 게 뭐 때문에 실패했냐면 6.25 전쟁이 치명적인 이유거든요. 이 지금 종로 모던은 하여튼 세계의 본이 되는 우리식 고도 현대화의 구현. 이거 왜 우리가 어느 때보다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려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놈이 세계의 패러다임이 돼 있더라. 요게 이제 논리 구조인데요. 문화예술이 큰 축인데 그 축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행정에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없으면 계속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은 일을 하면 종로 모던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앉아서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거 왜 하지? 이거 하는 게 맞나?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종로 모던을 구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 게 맞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 이렇게 하는 게 좋네. 그대로 하는 것이고 하다못해 저기 앞에 있어서 민원인 의자를 각도라 틀면 더 좋네. 그럼 종로 모던 구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종로 모던이 구현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행정이면 행정. 뭐 여기 모든 분야에서 나름의 고도현대를 구현해서 이것이 어우러져서 그 완전히 다른 그 큰 변화를 갖고 오는 근데 그 변화가 세계의 패러다임이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저희가 꿈꾸는 종로 모던입니다. 저희 아트코리아 방송은 11년째 종로구의 사무실을 두고서 미술 작가와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트코리아 방송 수만 명의 미술 작가들과 또 문화예술인 독자들 그리고 종로 구민들에게 구청장님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금 11년 동안 그 아트코리아가 그 운영을 하시고 지금 이걸 끌고 나가셔도 우리 작가들이나 그 문화 관계자들이 즐기시게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트코리아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이제 시대 흐름이 밝아지는 만큼 좀 종로가 봄날이 오듯이 이제 좀 봄날이 오는 시대로 가지 않겠냐 이런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아트코리아가 지금까지 굉장히 좀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을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노고를 좀 치어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하여튼 같이 좀 시대가 정말 문화의 시대가 왔고 중국 사람들이 사서의 고조선 때 우리 그 할머니들을 보고 조선에는 그 노류 축제도 많고 축제가 벌어지면 나가서 즐기시는 우리가 끼가 있는 민족인데 정말 우리가 그 끼를 발산하는 것이 그 문화적 끼를 발산하는 것이 이게 국력을 증대시키는 그리고 세계를 끌고 나가는 선도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트코리아도 굉장히 좀 융성하리라 기대를 하고요. 우리 그 아트코리아라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여튼 이 문화예술 부분에서 굉장히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기분 내십시오. 예. 오늘 귀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래 문화의 산실.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 인류 문화의 본.